김정은의 생모 고영희. 예, 이 고씨가 이제 제주 고씨인데. 고영희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네, 다 제주도 사람인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 묘가 제주도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친척들도, 그러니까 김정은의 외가 쪽 친척들, 고영희의 사촌들도 다 제주도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외할아버지가 제주도 출신이라는 점은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에 묘가 발견되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고영희의 족보까지 공개됐습니다. 백두 혈통이라던 김정은. 네, 이제 이름 바꿔야 되겠습니다. 백두 한라혈통으로.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 이거 보고 뭐 알고 있었던 거죠, 뭐 다. 아니, 제가 2012년도에 네. 제주도에 가서 족보를 뒤졌습니다. 아, 진짜로요? 제가 가서 뒤졌습니다. 아, 진짜로? 제가 어. 제주 고씨 영곡 공파입니다. 아, 고영희 씨랑 우리 고영환 선생님하고 고영희 똑같네? 네, 야. 고영환 같아서 그러네. 가서 제 아버지 것도 찾으려고 했고 네. 그건 못 찾았고 네. 고영희를 찾았는데 제가 정말 한자를 잘 모르는 저로서는 아주 고생을 하면서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카메라에 찍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고영희의 저거가 저 찍어갖고 옵니까? 제가 찍은 겁니다. 야, 우리 고영환 선생님이 찍은 겁니다. 네. 고영희. 고영희 가문의 족보입니다. 저기 보면 고경택, 자경택이라고 네네네. 두 번째 줄 그 가운데 고경택이라고 나오는 오빠네, 오빠. 이게 고영희의 아버지입니다. 아, 경택이 아버지입니까? 예. 예. 그 윗칸에 네. 그걸 비춰줄 수 있겠는지 네, 모르겠는데 윗칸으로 가봅시다. 예. 그게 네. 잘 안 나오는 모양인데 고영옥이 네. 외할아버지입니다. 아, 고영옥이가 네, 고영옥이 이번에 발견된 게 고경택. 고경택이 묘가 아니고 네. 고영옥이 묘인데 그러니까 고영희의 할아버지네요. 고영희 할아버지죠. 김정은의 외할아버지고. 왜 저기 옥자가 보여. 맨 오른쪽에 네. 옥자가 하나 보네. 옥자가 보는 게 그게 고영옥입니다. 아, 그게 증조 할아버지. 예, 그게 정은이한테는 증조 할아버지죠. 네네. 그리고 고경택이 고영희 아버지이자 네. 김정은의 외할아버지. 네. 아주 정말 고생하면서 찍었고 네. 그때 묘를 찾아서 제가 다니다가 네. 그 영국공파 묘지가 있습니다. 제가 네. 그 묘지를 파도 같은 파입니까? 우리 같은 파입니다. 선생님하고. 영국공파 같은 파입니다. 네. 네. 저희 할아버지께서 네. 너는 제주고씨 영국공파다. 네. 통일되면 꼭 제주도에 가서 네 족보를 한번 찾아봐라. 네. 그리고 한라산이 있는 제주도에 가서 살아라. 네. 저 할아버지 유훈인데 아, 할아버지가 그렇게 유언하셨군요. 네, 할아버지가 제주고씨 영국공파라고. 그럼 이제 나중에 은퇴하시면은 제주도 가시겠습니다. 제주도 가서 네. 우리 할아버지 사시던 곳에서 같이 살아야죠. 네. 저도 외가가 연한이 씨 북한 쪽. 네, 아니 제주도. 제주도? 네. 우리 중조 다 제주도죠. 외가 쪽. 제주도 가서 살면 되겠네요. 제주도 좋죠. 저희도 외가가 전부 제주도입니다. 그때 가서 묘를 찾다가 너무 춥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못 찾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아침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묘 사진을 찍어 왔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까? 우리가 곧 한 등성이만 하나 더 넘어갔으면 그걸 찾을 수 있었는데 그걸 찾지를 못했고 어쨌든. 근데 고영환 선생님 족보는 왜 없습니까?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제가 할아버지 한자를 모릅니다. 아, 그게 문제군요. 할아버지 성함이 네. 고봉수인데 네. 아버지 이름은 한자를 아는데 제가 네. 그 할아버지 한자를 모르니까 네. 찾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찾았는데 이 족보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네. 고경택이가 조천이라는 데서 제주시 조천이라는 데서 태어나서 네, 조천 압니다, 제가. 네, 조천에서 태어나서 저기 갔댔거든요. 네. 이 영곡공파라는 저기 이제 나오는데 네. 저기서 태어나서 1929년에 일본 오사카로 갑니다. 아, 29년에. 그러니까 원래 제주도 사람이
일본으로 많이 가요. 많이 저희 갔어요. 외삼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갔어요, 일본으로. 일제 때 다 일본으로 많이 가요. 살기가 가까우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일본 쪽으로 많이 가셨거든요. 밀항도 많이 했죠. 응. 다 그래서 밀항. 고경택이라는 사람이 1913년에 태어나서 29년 16살 때 일본으로 가서 거기서 교포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3남매를 낳은 중에서 거기 이제 52년생 고용이가 태어납니다. 김정은의 친모.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북한에 가서 결혼을 한 번 더 합니다. 북한 여자하고. 아, 그래서 결혼을 2번 한 집안인데 고영이 아버지네가. 그래서 네. 배다른 형제들이 있어요. 이혼했습니까? 그러면은 북한 가가지고 원래 부인 데리고 와서 그거는 모릅니까? 확인되지 않았는데 네, 어쨌든 두번 결혼한 2번을 결혼했습니다. 2번 네. 결혼했고 그런데 그 고영이가 그 오사카 가서 살았거든요. 네. 오사카에서 살다가 그 오사카 가서 그 집터를 저도 봤습니다. 네. 그 집터가 빈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오사카에. 가서 북한으로 가서 북송돼서 가서 만수의 예술단에서 무용수를 하다가 네. 1971년도에 공연을 하는 너무 이쁘네요. 네, 저게 고영이죠? 고영이요. 김정은의 엄마. 친모. 너무 이쁘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쁘니까 지도자 동지가 김정일이가 예. 간택을 했을 거 간택했죠. 아닙니까? 와, 저 공연을 하는 걸 보고 데려오라 그래서 예. 데려가서 그날 밤. 동거를 시작을 해서 예. 3남매를 낳습니다. 아, 그날 밤에. 그거는 모르겠고요. 예, 어쨌든 그거 모르겠고, 예. 그 무슨 일화가 있는가 하면 그 황장현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느 날 그냥 없어진 거예요. 아. 예술단 저렇게 무용 배우였는데 춤을 추다가 춤을 추고 그날 그 공연이 없어져요. 끝났는데 없어졌어요. 네. 근데 다음날 출근도 안 하고 네. 아무데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술단에서 난리가 났어요. 예. 그날 밤에 간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자꾸 행방불명됐다 그러는데 당중앙위원회 모 부서에서 전화가 와서 네. 당에서 쓰려고 데려갔으니 걱정 마라. 걱정 말고 찾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한 말을 일체하지 말아라. 네. 그 여성에 대한 말은 일체 이제부터 금원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김정일이가 김용숙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유부남인데. 데려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김용숙이 살아있는 상태네요. 김용숙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아, 첫 번째 부인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첫 번째 부인은 아니고 네. 첫 번째 부인은 송혜림이라고 아, 자, 그, 영화 네. 유명한 여배우.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은 살아있네. 네, 첫 번째 부인은 정신 약간 분열증 증세를 보이다가 러시아에서 사망을 한 게 결국은 김정남 지금 네. 약간 성혜림의 아들이 김정남. 김정남. 그 다음에 김영숙이랑 결혼을 했는데, 김영숙이가 결혼해서 난 딸이 김설송. 아, 거기가 딸이 김설소. 있습니다. 거기가 김설송. 그러니까 정식으로 결혼한 건 김영숙 하나네요. 아버지가 승인을 할 정식 결혼한 사람이 김영숙. 사모님은 김영숙밖에 없습니다. 아, 성혜림도 또 원래 부하의 부인이었죠? 아니고 어떤 그 이기영이라고 월북 작가 네. 서울에서 시인으로 유명하던 이기영이 남의 부인을 뺏은 거죠, 그거. 50년도에 북한으로 따라가서 네. 거기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소설을 쓴 이기영이라는 사람의 아, 부인. 아들의 부인이 송혜림인데 영화예술 며느리네, 그러면. 네. 촬영소에 다니다가 미인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하니까 나하고 연애를 하자. 아니다, 나는 메인 몸이니까 나는 유부녀다. 유부녀다. 남편이 있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해결하겠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건 알아서 하겠다. 그러고 남편을 만나서 딜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저 여자가 좋다. 네. 그러니까 저 여자는 내가 아주 불같이 사랑을 하고 싶다. 그래서 양보해라. 뭐 양보라기보다도 뭐 당신은 내가 다르게 구제를 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뭘 어떡합니까? 수령님 아들이, 신 같은 사람의 아들이, 맏아들이 욕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혼을 합법적으로 시키고, 그 이평이라고 하는 이기영의 아들한테는 처녀를 붙여서 다시 장가를 보내고, 네. 자기는 성혜림이를,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 딸을 하나 가지고 있는 성혜림을 데리고 평양시 중구역 모 아파트에서 동거 생활을 시작하다가 아들을 낳습니다. 네, 그게 그게 김정남. 그래서 아들을 낳은 날 너무 좋아서 정부병원이라고 북한의 차관급 이상이 가는 특별병원이 있습니다. 네. 그 정부병원에서 송혜림이가 아들을 낳는데 김정일이가 너무 좋아서 헤드라이트 불빛을 번쩍거리면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으니까 면회를 안 시키니까 번쩍거리면서 빵빵대니까 막 병원에서 나와서 보니까 또 수령님 아들이 빵빵대니까 어쩌지 말을 못했는데 그게 송혜림의 언니 송혜랑이가 쓴 등나무 집이라는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네. 그게 바로 송혜림이고 네. 그거를 안 김일성이가 왜 유부녀하고 그런 여자하고 결혼? 저게 지금 성혜림이죠? 송혜림입니다. 아플 때 모습입니다. 저거는. 아, 그러면 젊었을 때 진짜 이뻤다는 젊었을 얘기네. 때는 60년대 아주 지금 제일 한국에서 날리는 배우가 누구죠? 여배우가? 지금요 전예진 아니 전지현? 전지현 뭐 그 정도의 탑 클래스 미인. 그랬는데 지금 저분이 성혜림. 이거는 김영숙. 이거 이제 두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이게 김영숙도 이쁘네요. 예. 김영숙. 이쁘지 않으면 결혼을 했겠습니까? 근데 예. 어쨌든 저 여자가 영화 찍을 때 모습입니다. 김영숙. 성혜림. 예. 성혜림이가 그렇게 탑 클래스 영화 배우를 했는데 결국은 김일성이 알고 너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느냐? 왜 남의 유부녀를 데려다 그러느냐? 정식으로 처녀가 많은데 처녀하고 결혼하라. 그래서 결혼한 것이 김영숙. 그러니까 김영숙하고 결혼한 상태에서 또 만난 게 고영희. 고영희를 또 보고 거기 또 완전히 휠이 공연 보고 그날 사라지고. 그날 가서 사라지고. 그날 밤에. 예. 예. 그래서 그분이 바로 고영희가 됐고 고영희가 3명을 낳았는데 그중에 막내 아들이 김정은이가 태어났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그 하면 형은 김정철. 네, 형은 김정철. 네. 그건 이제 또 동생 또 하나 있죠? 김여정. 김여정. 여동생이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남이 족보를 길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네. 그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지금 백두혈통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백두혈통이다. 순수한 혈통이다. 이 혈통을 지키자. 그런데 피를 올라가서 보면 뭐 절반은 아버지 쪽은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러니까 절반은 뭐 백두혈통이라고 봐주라 치고 절반 혈통은 일본에서는 북한 후지산을 부사산이라 그래요. 네. 한자로 쓰면 부사를 씁니다. 네. 후지산이. 그래서 북한에서는 후지산이라 그러지 않고 부사산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혈통의 절반은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외할아버지니까 절반은 부사산 혈통이다. 네. 백두 한라 혈통이라고 부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북한이 만들려고 하는 그림입니다. 제가 실수했네, 그러면?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실수를 한 겁니다. 그 북한이 만들려고 하는 거는 김일성이는 백두산에서 태어났고 북한 사람들한테도 한라산은 신성한 산입니다. 네. 조국 통일은 어느 날 끝나느냐? 한라산에 인공기를 꽂는 날이 조국 통일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한라산은 북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신성한 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한라산 계통에서 태어났으니 백두 한라 혈통이다. 이건 북한이 만들려고 하는 그림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톱 기사로 다 썼으니 그렇게 됐네요, 진짜. 그렇게 됐는데 정확히 말하면 한라산 혈통이 아니고 부사산, 후지산 혈통이다. 네. 근데 그 할아버지를 보면은 한라산 혈통은 맞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결국은 6살 때 일본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할아버지가. 거기서 태어난 건 맞죠. 그래서 저기. 북한이 지금 북한에 조선의 어머니가 몇 명이 있는 줄 압니까? 조선의 어머니, 따옴표 안에 조선의 어머니. 모릅니다. 3명이 될 뻔했는데 지금까지 2명이거든요. 조선의 어머니 칭호를 받은 사람이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 네. 조선의 어머니입니다. 네. 신성 불가침. 두 번째 조선의 어머니 김정일을 낳은 김정숙. 여기 조선의 어머니 네. 둘인데 네. 세 번째로 지금 조선의 어머니로 고영희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이게 지금 백두산 혈통으로 둔갑을 시켜야 되겠는데 엄마 쪽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고영희는 제일교포고 무용수 출신인데 또 고영희의 친언니 고용숙은 미국으로 망명한 탈북자예요. 네.
그리고 이모가 탈북했죠.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네. 그 김정은의 이모가 미국에 살고 있어요. 미국에 살고 있고 네, 친이모가. 외삼촌은 제네바에서 근무를 하다 유럽으로 망명을 했어요. 아. 고동훈이라는 사람이. 그 그러니까 외삼촌은 유럽에 있고. 이게 온통 탈북자 집안에다가 제일교포 집안이고 하니까 이게 그림을 퍼즐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북한에서 김정은의 어머니를 조선의 어머니라고 만들어 내놓지 못하는 거야. 친이모가 지금 탈북을 해서 미국에 있고, 친외삼촌은 친외삼촌도 탈북을 해서 유럽에 있고, 할아버지는 제주도에 있고, 할아버지는 일본에서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태어났지만 일본에 있고, 엄마는 오사카에서 태어났으니까 후지산 혈통이고. 네. 이게 너무 그림이 잘 안 맞으니까 북한이 지금 너무 골치가 아프니까 아직까지 조선의 어머니 반열에 올려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용이. 이게 북한에서 지금 우리한테 제의한 게 국방위원회가 지난 16일 날 제의한 게 뭡니까? 남북 상호 비난전을 그만두자. 네, 계속 그러고 있고. 군사훈련 그만두자. 계속 그러고 있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 수반에 대한 비난전에서 자기네가 열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북 인권단체들이 계속해서 전단을 날리지 않습니까? 고영이는 일본 오사카 출신이 제일 교포다. 네. 그리고 언니는, 그러니까 이모는, 김정은의 이모는 미국에 망명했다. 이걸 탈북자한테 계속 보내고. 전단지에 보내고, 저희들 같이 나와서 또 방송에서 이거는 후지산 혈통이라고 계속 그러니 자꾸 이런 게 북한에 알려지면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을 한만 욕을 하려고 그래도 하나밖에 뭐 욕할 게 없어요, 거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거는. 근데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거는 이미 한국 사람 다 알만한 사람 다 알거든요. 그렇죠. 다 알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고,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라. 그러니까 독재 정치 한 부분이 있고 또 산업화를 일으킨 영웅이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거는 다 알고 있는데 끝났죠. 북한에는 그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고영이는 제일교포고 무용수야. 지도자 정지 어머니는. 그리고 지도자 정지 이모나 이거는 다 탈북자야. 유럽으로 가고 미국 갔어. 너네들 그러면 이게 신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북한으로.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 지도자 싸움을 비난전을 하면 자기네가 100% 열세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비난 중지하자. 이렇게 나오는 건데 북한이 열세